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요. 자, 이 국채, 이 미국채가 뭐 10년물은 4.5, 뭐 4.6이 넘었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지금 30년물은 5%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들 기다리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당연히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풀려서 그 뭐 돈이 많이 풀려야 역시나 주식이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뭐 금도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하거나 아니면 돈결로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뭐 저처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이란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뭐 다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물론 다른 뭐 교수님들 거 뭐 인용을 했지만 국내 교수 말고 해외 교수님들 많잖아요. 이런 뭐 국제 관계나 이런 거 달아주시는 교수님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 전쟁이 아마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물가는 당연히 폭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유가 보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분이 5월 지나가면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뭐 호주, 한국, 뭐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 점점 더 이제 비축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몇 달 더 길어지면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 바다죠. 이 포항 앞바다인데 너무 예뻐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변도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도 이렇게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닫혀 있잖아요. 미국이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거기서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물동량, 기름이죠. 쉽게 말해서 기름이 안 풀리고 있어서 우리만 봐도 여러분들 유가 지금 보셨어요? 휘발유 가격만 해도 웬만한 곳이 2,000원이 넘어요. 야, 이게 근데 우리가 또 2,000원이 넘는데 그냥 심각한 것 같은데 너무 평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에 비해선 또 다시 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랠리가 계속 되니까 코스피가 뭐 8,000 넘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평온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위기가 지금 잔잔히 오고 있고, 환율도 지금 1,500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위기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기를 진짜 우리가 위기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5월, 6월, 7월 뭐 이제 CPI, PPI, 이게 물론 지금 PPI랑 CPI 발표되면서 물가가 올랐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발표될 이런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고착화되면서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케빈 워시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금리 인상을 해서 좀 이자가 올라가서 부채 이런 이자 위험이 있겠지만, 또 글로벌 양털 깎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약한 국가들부터 뭐 경제 위기나 재정 위기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국가들의 이 값싼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면은 헐값에 이 지금 자산들이 헐값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도도 지금 보면은 금을 지금 뭐 세금을 또 다시 매기고 있잖아요. 금에 대해서 이제는 또 이제 금 사지 마라, 모디 총리가 나오면서 제발 금 좀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다, 루피아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국가들을 아마도 양털깎기 하면서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거는 또 미국 주식시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다음에 이제 선거가 이렇게 또 올 때는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보면 이 폴 볼커 시대 있잖아요. 1980년대인가요? 그때는 물가가 너무 많이 튀면서 거의 뭐 폴 볼커가 권총을 차고 다닐 정도로 금리 인상을 금리를 20% 가까이 올렸잖아요. 그렇게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막 거기 경제 위기가 터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도 물론 그때랑 다른 것이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는 약간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양털 깎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보다, 물론 미국이 제가 맨날 뭐 부채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어려운 나라들은 훨씬 많거든요. 남미의 국가들도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있고 지금 이름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이 아주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그 국가들의 자산들을 헐값에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고 지금 자국 내 이런 이 물가, 높아지는 물가는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가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중요한 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왜냐, 지금 진짜 유가가 계속 이 $100 밑으로 지금 안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환율이 1,500원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평온하거든요. 지금 물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은 절약하고 긴축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위기라고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더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역시나 이 기축통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또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경주랑 포항이랑 둘러보고 있는데, 이 경주라는 곳이 신라의 옛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첨성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이런 여러가지 이런 도읍지와 그 다음에 유적들 보면서, 야, 신라라는 문명도 진짜 찬란했구나. 이 제국이라고 하기엔 좀 작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라도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통일신라하고 그래도 꽃피우면서 이렇게 전성기를 보냈다가 결국에는 뭐 말기에 뭐 후삼국 시대에 결국에 멸망하긴 했죠. 근데 멸망할 때 보면은 이 뭐 최치원이 뭐 이렇게 개혁안도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국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지방 호족들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개혁을 못했잖아요. 그 계급제가 거의 뭐 고착화되고 그거를 개혁을 못하고 결국 썩어버리니까 다른 나라 외세의 침입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개혁을 못하는 나라들은 결국 제국이라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도 물론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대대적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이제. 그래서 뭐 중국이 뭐 패권국이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기축통화를 가져오면서 패권국을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뭐 경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트레핀의 딜레마가 생기면서 중국은 계속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무역 적자죠,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된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중국은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가야겠죠. 미국의 이런 계속 이 미국의 기축통화 안에서도 브릭스의 이런 경제체제, 경제연합을 만들면서 자국산 뭐 제품을 더 많이 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뭐 미국이 뭐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무너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채를 그래도 중국이 아무리 뭐 미국채를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해도 많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이 무너지면은요,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면은 전쟁이나 이런 급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우아하게 미국도 서서히 내려오면서 다국화로 가는 거죠. 뭐 러시아, 중국, 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나 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이렇게 쭉 주름 잡는 이런 다국화 시대가 저는 열릴 거라 보고 있는데, 뭐 아니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뭐 100%는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말이 계속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저랑 뭐 생각이 비슷하시면은 제 유튜브 많이 보시면서 제가 이런 드리는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주저리 지금 너무 여기 포항 앞바다가 너무 예뻐서 약간 이탈리아의 이 아말피 해변 아시죠? 포지타노 아말피 해변처럼 너무 예뻐서 이렇게 주저리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 얘기 계속 늘어놓네요. 지금 그 의사 유튜버님 유나으리님처럼 그냥 저도 이런 거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랑도 또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테슬라로 이렇게 타고 왔거든요. 테슬라 진짜 여러분들 국내 여행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전기차 자체가 요즘 좋고, 호르무즈 협이 지금 막히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전기차와 그 다음에 친환경, 태양광, 그 다음에 배터리, 뭐 원자력, SMR이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SMR 이쪽에 진짜 강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이런 이 산업이 아마도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협이 만약에 풀리더라도, 재개방되더라도 이 친환경과 이런 흐름은 무조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전기차 회사 여러 군데가 있겠죠. 테슬라나 비아디가 있겠죠. 아니면 배터리 회사에 CATL,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이 또 많네요. 친환경 이쪽 태양광이나 이런 데는 그런 회사들도 아마 유리한 회사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아마 그쪽이 유망한 이런 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간다고 하면, 진짜 쭉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필수 자산은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이 되지 않을까. 금은 여러분들 진짜 이 급변하는 사태, 지금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러시아가 이제 트럼프가 갔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방중을 한다는데,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과연 휴전 협상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대로 쭉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진짜 무슨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투자를 할 만한 자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달러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주식, 그 다음에 한국 주식 ETF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하는 거는 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재미가 없다, 나는 좀 약간 레버리지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은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이런 포항 앞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주저리 지금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게 저도 잘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여행 나와서 그냥 주저주저 떠드는 거는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데요. 결국에 미래는 알 수가 없고요. 알 수 없는 미래에서는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망한 이런 산업들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낚시도 하시고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진짜 바다가 맑고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주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다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명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잔잔하게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를 갖고 여러 가지를 또 해보려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게 지금 뜻대로 잘 될 것인가. 만약에 뜻대로 안 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또 위기가 닥친다고 하면, 미국 경제든 아니면 세계 경제에 어떤 분들은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데, 대공황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지만 온다고 하면 진짜 확실하게 진짜 박살나는 게 대공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00년 정도 됐죠. 대공황이 1929년인가요? 1923년인가요? 그때 거의 100년 주기로 오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대공황에 대비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은 직업이 있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자산이 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확실한 거는 거의 금과 은, 이게 확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식도 제가 봤을 때 위기가 오면은요, 거의 반토막 박살 나는 게 주식이라서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기회를 가지신다고 하면 더 크게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저주저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급변한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는 다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갖고 가셔야 된다. 특히나 금과 은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포트에 이제는 담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ETF,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이제는 편견이 없으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편견이 없으면서 골고루 좋은 이런 종목들
담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은요 바로바로 이렇게 제가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 반면교사 삼고, 결국에는 지금 뭐 이런 시조가 생각나네요. 제가 어제 지금 신라 이쪽 경주에 갔다 오면서 이 예전 고려 말에 길제라는 분이 했었죠. 500년 옛 도읍지를 필마로 둘러보니 예전에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던 이런 곳에서 뭐 이런 인적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냥 내용만 알면 이 태평성대도 영원하지 않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국이라고 해도 결국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얘기했었잖아요. 제국의 이런 여러 가지 기축통합 패권의 역사와 이런 걸 봤을 때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이런 조금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변이 너무 좋아서 주제주제 얘기했는데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뭐 인사이트 이렇게 제가 조사한 거, 뭐 미중회담이나 제 그냥 그런 거는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이런 경치 있으면은 또 이렇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